여러분, 혹시 오늘도 밤이 오는 게 두려우신가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침대에만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다가오는 밤. 시계를 확인해보니 벌써 새벽 2시, 3시에 다다랐습니다. 내일의 바쁜 일정을 생각하니 더 답답해지고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잠 못 이루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치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밤마다 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괴로움을 제가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약 없이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릴 5가지 비법을 그저 눈 감은 채로 편안하게 따라하시기만 하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수면제부터 찾는 일은 잠시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기대어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몸속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잠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할지 모를 뿐인 거죠. 여러분, 부디 저를 믿어보세요. 3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며 얻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이 방법들은 분명히 여러분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잠 못 드는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새 삶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5가지 비법 중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한다면 오늘 밤도 또다시 잠 못 드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잠과 일상에 상상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첫 번째로, 침대에 몸을 눕힌 지 5분도 채 안 돼서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1시간씩 뒤척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죠. 두 번째로는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현저히 감소할 겁니다. 7시간, 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눈을 떠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개운하고 머리는 맑아져서 오늘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다라는 느낌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약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도 이제 약 없이 잘 잘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평온함과 자존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중한 원동력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잠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잠 못 드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잠 못 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가득하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밤에도 계속 긴장하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깨어있으면 몸이 쉴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파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복잡한 생각이나 강렬한 자극에 노출되어 뇌가 아직 잠잘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가 편안하게 쉬는 뇌파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활동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우리에게 졸음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잠이 오려면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이 쉴 때도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특급 비법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어떤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왜 이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동자를 위로 천천히 굴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흔히 램 유도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많은 자료와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답니다. 우선 정확한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다음 눈을 자연스럽게 감으세요. 이때 얼굴 근육은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눈꺼풀은 그대로 감은 채로 눈동자만 아주 천천히 위쪽으로 굴려주세요. 마치 이마 쪽을 바라보는 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고 2초에서 3초에 걸쳐서 부드럽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2초에서 3초에 걸쳐서 눈동자를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오게 하세요.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눈동자 움직임이 잠을 부르는데 효과적일까요? 이는 우리 뇌의 수면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깊은 잠에 들 때 우리 눈은 REM이라고 부르는 빠른 안구 운동을 보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눈동자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우리 뇌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수면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구나 하고 인지하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고 동시에 뇌를 각성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실제로 뇌파 측정 연구에서도 이런 안구 운동을 하면 뇌파가 활동적인 알파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세타파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더 빨리 잠들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박영수님이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이 방식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확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눈만 몇 번 굴렸을 뿐인데 정말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1분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정말 신기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자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위아래 어금니가 가볍게 닿도록 힘을 주었다가 서서히 턱에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혀끝이 자연스럽게 윗니 바로 뒤쪽 입천장에 닿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위치에서 1분간 유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저 자연스럽게 닿은 상태로만 두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은 코로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턱 근육도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이게 왜 잠을 부르는데 도움이 될까요? 혀의 특정 위치 변화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혀를 특정 위치에 놓으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면서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입안의 혀 위치가 바뀌면 연구개와 후두 부분의 근육 긴장도도 달라집니다. 이는 기도를 더 넓게 만들어서 호흡이 깊고 안정되는 효과도 있어요. 깊고 안정된 호흡은 당연히 숙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순자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혀 위치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5분도 안 돼서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혀의 위치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잠에 들 준비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요.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하고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을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데 이때 3초에서 4초 정도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들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이때 내쉬는 시간은 들이쉬는 시간의 2배 정도로 맞춰주세요. 만약 3초 들이쉬셨다면 6초 동안 내쉬는 거죠. 숨을 내쉴 때는 마치 따뜻한 입김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5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선 심박수가 저하되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몸 전체가 안정 상태로 전환되는 거죠. 또한 교감신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 즉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요. 이게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완화되고 잠이 솔솔 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소리를 내면서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런 방식의 호흡을 하면 미주신경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요.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작용을 해요. 실제로 이런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법들을 각각 따로 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적용되었을 때 진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 비법들이 모두 이 해파리 수면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눈동자 굴리기로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혀 위치 조절로 입안과 목 부위를 풀어주고 호흡법으로 전신의 긴장을 해소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온몸을 해파리처럼 완전히 이완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 특수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면 기법 중 하나거든요. 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잠들어야 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몸을 해파리처럼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외울 것도 준비할 것도 전혀 없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 편안하게 누워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몸을 누우세요.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몸 옆으로 놓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몸을 가만히 두고 긴장을 푸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끝부터 힘을 빼는 겁니다. 발가락부터 움직이지 말고 그냥 힘을 쫙 빼보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순서로 한 부위씩 그냥 힘을 툭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부위씩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씩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숨 내쉬면서 발에 힘 풀기, 다음 숨 내쉬면서 종아리 힘 풀기.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주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그 느낌으로요. 세 번째 단계는 얼굴 힘 풀기입니다. 이게 깊은 이완의 핵심이에요. 이제 얼굴로 갑니다. 이마, 눈, 볼, 턱 여기도 힘을 툭 풀어주세요.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굳이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얼굴 근육이 천천히 퍼지는 느낌이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에요. 얼굴 근육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이 이완되면 뇌도 함께 이완되거든요. 이마에 있는 주름을 펴듯이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볼과 턱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맡겨서 아래로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도 중요해요. 자연스럽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더 무거워진다, 더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파리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에 기반해요. 의도적으로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면 신경계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미군에서는 이 방법으로 2분 이내에 잠드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전쟁터에서도 짧은 시간에 깊게 잠들어야 하니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67세 이수진 님이 이 방법을 써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해파리라니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몸이 정말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라고요. 이제 5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5번째는 귀 뒤에 풍지혈을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귀 뒤를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이에요. 양쪽 귀 뒤에 각각 하나씩 있어서 총 2곳을 자극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쪽 엄지를 사용해서 풍지혈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이 혈자리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자율신경조절 혈자리거든요. 풍지혈을 자극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또한 뇌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풍지혈 주변에는 뇌로 향하는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불면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풍지혈 자극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혈자리를 불면증 치료에 활용해 왔고요.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혈자리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6세 박지영님은 이 방법을 써본 첫날부터 잠이 솔솔 왔다고 하셨어요.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라고요. 지금까지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순서대로 하셔도 괜찮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한두 가지만 골라서 실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법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이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는지,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추가 팁들을 놓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명숙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비법들을 써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내해드린 추가 팁들을 적용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저절로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수면 환경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장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 조절에 신경을 쓰느라 잠에 들기가 더욱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빛을 감지하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은 잠을 깨우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침구입니다. 베개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적절합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탄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모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위장 활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 섭취 시간을 반드시 조절해야 해요.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에 머물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로 낮잠을 조절하세요. 낮잠이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강영진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만 따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방 온도를 조절하고 스마트폰도 일찍 끄고 이런 환경을 바꿔주니까 같은 방법인데도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수면 의식이란 잠들기 전에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우리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하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잠들기 30분 전부터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앞서 안내해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매일 반복하면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첫날부터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3일에서 7일 정도 꾸준히 해보셔야 비로소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20년, 30년 동안 잠 못 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미숙 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어서 이것도 안 되나 싶었는데 일주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이 방법들을 하면 정말 5분 안에 잠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푹 자고 있습니다. 혀 위치 하나만 바꿔도 숨 쉬는 방법 하나만 달리해도 약 없이 숙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이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잠 못 자는 고통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고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비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이 5가지 꿀잠 비법과 더불어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 의식을 만드는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피곤해져라 가족에게 짜증내는 대신 활짝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잠 때문에 망가졌던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겁니다. 이 비법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운입니다. 이제 이 행운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특별한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방법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연이 주신 가장 강력한 건강 비법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잠과 화해하고 꿀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한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좋으니 제가 알려드린 비법을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3달 후에는 건강 지표가 달라지고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강력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여러분께 꿀잠 특급 수면 비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잠 못 드는 밤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나만의 이완 루틴을 만드세요. 두 번째는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18에서 22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편안하고 쾌적한 침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수면 방해 요소 최소화입니다. 잠들기 전 과식, 과음,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잠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잠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불면증을 해결하고 매일 밤 꿀잠을 선물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활기차게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정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부터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